코드 유사성 판단 AI 경진대회에 참가하게 된 15조 주승현, 김동현, 장경훈입니다. 저희는 대회 개요, EDA 및 전처리, 베이스라인 코드, 데이터 증강, 모델 성능 개선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대회 개요부터 확인해보면 다음 이미지와 같은데, 이 이미지를 요약해보면 자동화된 방식으로 분석, 개발, 유지, 관리하는 방법을 찾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각각의 코드가 서로 같은 결과값을 만들어내는 코드인지를 판별하는 AI 알고리즘 모델을 개발하는 대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단계로 트레인 데이터셋과 테스트 데이터셋, 서브미션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트레인 데이터셋에는 17,970개의 코드 데이터쌍과 유사성을 판단하는 컬럼인 시밀러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테스트 데이터셋은 트레인 데이터셋과 동일하게 코드 1, 코드 2의 코드쌍 구조를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좀 특이했던 점은 테스트 데이터셋이 트레인 데이터셋보다 100배 정도 더 많은 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또한 데이콘에서 제공되는 추가적인 데이터로 총 문제는 300개이며 한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알고리즘 .py 파일이 150개씩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트레인 데이터셋의 상세적인 코드를 확인하기 위해 각각 그 코드들을 출력하여 보였습니다. 그 결과 코드 5069번에서는 주석이 포함된 코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학습을 하게 될 때 이 주석까지 학습하게 되면 추후에 예측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표준화되지 않는 그려쓰기 및 간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5052번을 보면 4칸 들여쓰기가 되어 있지만 그 밑에 있는 for i in range 코드를 보게 되면 8칸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파이썬은 4칸 들여쓰기, 8칸 들여쓰기, 탭을 모두 동시에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코드들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코드들을 통일화시켜줘야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코드 5038번을 볼 수 있었는데, 여기서 임포트 매스를 해서 라이브러리를 임포트를 했지만 그 밑에 코드에서는 전혀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 임포트 매스를 지워주는 게 맞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희는 따라서 앞선 EDA들을 확인하여 프리프로세스 함수를 정의하였습니다. 이 함수에는 import from으로 시작하는 라인을 제거하고 주석을 제거하며 다중계행 제거 및 공백 통일화를 하는 함수입니다. 또 다른 함수로는 토크나이저 함수를 정의했습니다. 미리 훈련되어 있는 유닉스 코드에 토크나이저를 적용하고 결과값을 반환하는 함수를 정의했습니다. 이 두 개의 함수를 트레인 데이터셋에 적용한 뒤 타겟 컬럼을 라벨스로 변환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이어서 베이스라인 모델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주어진 데이터셋에서 코드 폴더의 프라블럼 폴더들이 코드들을 잘 샘플링하면 유사한 코드 2개를 묶어서 정답 레이블, 다른 코드 2개를 묶어서 오답 레이블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정답 레이블 데이터를 추가로 만드는 코드입니다. 같은 프로블럼 폴더 내의 코드 2개를 랜덤으로 뽑아옵니다. 이렇게 하면 유사한 코드가 묶이기 때문에 정답 레이블이 형성됩니다. 다음은 오답 레이블 데이터입니다. 다른 프로블럼 폴더 내의 코드를 각각 한 개씩 가져와 2개를 묶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목적의 코드가 묶이기 때문에 오답 레이블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목적의 두 함수를 잘 사용하여 샘플링하고 CSV 파일을 만드는 코드입니다. 약 45,000개 정도의 데이터를 추가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베이스라인 모델입니다. 저희는 베이스라인 모델로 코드버트를 사용했습니다. 코드버트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프로그래밍 언어용 사전학습 모델입니다. 저희는 사전학습된 코드버트 모델을 파인 튜닝하여 코드 유사성 문제를 해결합니다. 코드를 보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 패키지들을 임포트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프리트레이닝 모델을 불러오기 위한 트랜스포머의 오토 모델 관련 메소드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저희는 코드버트에서 베이스라인 모델로 코드버트 모델이 기본이 되는 코드버트 MLM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MLM은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이 약자로
모델을 훈련할 때 입력 코드에서 일부를 마스킹하고 모델이 이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되는 모델입니다. 이어서 배치 사이즈, F폭, 패딩 SL, 맥스렌, 러닝 레이트 등 여러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설정해 줍니다. 다음은 데이터 전처리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데이터 전처리를 함수로 만들어 수행하고 그 결과를 새로운 CSV 파일로 저장합니다. 그리고 토크나 함수를 만듭니다. 이때 토크나에서 패딩과 튼키에이션 옵션도 함께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데이터셋을 설정합니다. 다음은 옵티마이저와 학습률을 동적으로 부여하기 위해 스케줄러를 각각 설정합니다. 옵티마이저는 아담 W를 사용했고 스케줄러는 트랜스포머 내 내장 함수인 getCoSign Schedule with warmup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웜업 옵션을 사용해서 더욱 효과적인 모델 학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웜업 옵션은 초기 학습 단계에서 학습률을 작게 시작해서 모델이 초기에 안정적으로 수렴하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평가 지표는 accuracy를 사용하고 데이터 컬렉터 with 패딩을 사용하여 동적 배치 생성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훈련 및 평가 준비입니다. 훈련에서는 트랜스포머의 내장 함수 트레이너 함수를 사용했으며 학습이 끝나면 evaluate 함수를 사용하여 테스트 준비를 합니다. 학습된 모델로 예측을 수행하고 예측이 끝나면 그 결과를 CSV 파일에 저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출 결과를 확인하시면 0.9408의 점수를 획득하였으며 퍼블릭 기준으로 66등을 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가 데이터셋을 결정한 데이터는 IBM에서 제공하는 프로젝트 코드넷, 줄여서 코드넷 데이터셋이라고 하는데요. AI와 라지스케일 코드 언어 모듈에 사용되는 데이터셋으로 데이콘 기본 데이터셋과 유사하게 문제별로 코드가 나눠져 있고 데이터를 가져오기 편하게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코드넷 데이터셋을 선정한 이후에는 파이썬 코드만 따로 추출이 가능해서입니다. 저희가 테스트 데이터셋에는 파이썬 코드만 존재하기 때문에 따라서 파이썬 코드 모음만 선택할 수 있는 데이터셋이 필요했고 그래야 코드넷 데이터셋을 확인하게 되었고요. 파이썬 문제 하나당 300개의 코드 그리고 300개의 코드 각각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셋이 양이 방대하고 다양한 코드들이 존재하여 코드넷 데이터셋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1차로는 800개의 문제별 100개의 페어 생성, 2차로는 800개의 문제 모두 한 번씩 페어로 생성해서 각각 16만 쌍, 48만 쌍의 데이터셋을 추가로 증강하였습니다. 네, 코드넷 데이터셋과 데이콘 기본 데이터셋, 테스트 데이터셋의 형태를 알아보실 수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코드 1과 코드 2로 나눠져 있고 시밀러 부분에서 같으면 1, 다르면 0으로 그 전체적인 구성이 비슷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모델 성능 개선에 이어서 말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모델 성능 개선으로 첫 번째 찾아본 모델로는 코드버트 모델이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모델로서 트랜스포머 기반의 버트 모델을 코드와 자연어에 특화시켜 훈련시킨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델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코드를 자연어로 설명하기, 코드를 함수를 자연어로 요약하기, 코드 내에서 검색 수행, 그리고 원하는 기능의 코드 생성, 그리고 두 코드가 유사한지 유사하지 않은지 비교하는 코드 비교 기능이 있는데 저희는 여기서 코드 유사도 비교 기능을 따로 사용을 했습니다. 모델은 허깅 페이스에서 오토 모델 for sequence classification에서 미리 훈련된 모델 다운로드 받았고요. 토커나이저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미리 훈련된 토커나이저를 다운로드하여 사용을 하였습니다. 네, 코드 버튼 모델에는 파생 모델이 여러 존재하는데요. 옆에 세 가지 모델은 코드 버튼 폴더에 GitHub 폴더에 있는 파생된 개성 모델입니다. 그래프 코드 버튼은 데이터 플로우를 이용하고 그래프 학습을 이용하여 코드 버튼 모델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내는 모델로서 논문 기준은 F1 스코어 0.972를 기록한 모델입니다. 저희가 중점적으로 활용하는 유닉스 코더는 가장 최근에 나온 모델로서 모델을 크로스 트레이닝하여 성능을 향상시킨 모델로서 가장 성능이 우수하고 논문을 참조했을 때 다른 모델보다 성능이 약간 더 좋아서 저희가 최종 모델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롱코더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긴 코드들을 대상으로 한 코드버트 파생 모델인데 본 프로젝트에서는 클론 디텍션 기능이 없기 때문에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네, 코드버트 파생 모델 성능을 간단하게 비교한 건데요. 코드버트, 그래프 코드버트, 유닉스 코드 모델 각각 기본 데이터셋 그리고 그래프 코드버트, 유닉스 코드의 경우 증강된 데이터셋을 했을 때 점수가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닉스 코드와 증강된 데이터셋을 활용하면 0.9718, 0.9727 각각 16, 15 등의 등수를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유닉스 코더를 최종적으로 개선 모델로 선정한 다음에 파인 튜닝을 진행하는데요.
파인튜닝의 경우에는 배치 사이즈가 16에서 시작하였으나 31로 늘린 결과 실행 시간이 40% 정도 단축되고 64로 했을 때 에러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32로 배치 사이즈를 고정하였습니다. 에포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3 에포크가 1 에포크보다 성능이 좋을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오버피팅과 여러 에러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1 에포크로 고정하여 설정하고 실험하였고요. 최대 길이 맥스렌 같은 경우에는 버트 모델 최대 코드 길이는 512로 설정했고 러닝 레이트 학습률의 경우 2 0.00002로 설정하였고 0.00005보다 0.00002일 때 성능이 더 잘 나와서 전자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밸리데이션 데이터셋 사이즈는 10%를 사용하였습니다. 위에 보시는 표는 유닉스 코더 모델 논문에 있는 것으로서 논문에서의 벤치마크 점수와 개인적으로 돌려본 점수를 종합했을 때 유닉스 코더가 성능이 더 잘 나와서 유닉스 코더를 파인튜닝하는 방향으로 중점을 잡았습니다. 네, 이 본 슬라이드 파일은 코드에 대해서 실제로 돌려본 결과를 그 주피터 노트북 상에서 캡처한 것이고요. 옵티마이저 같은 경우에는 모델 디폴트 세팅이자 논문에서도 활용한 아담 W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훈련 환경은 콜랩 A100과 고성능 램을 이용한 훈련 환경에서 기본 데이터셋 40분, 1차 증강 데이터셋 80분, 2차 증강 데이터셋 최종 버전은 3시간 20분에 걸려서 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다음 파일은 텐서플로우를 이용하여 트레이너 함수를 이용하여서 트레이닝을 하였고요. 여기 보시면 트레이닝 로스가 0.09, 밸리데이션 로스가 0.05, 정확도가 약 98%까지 검증 데이터에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진은 테스트 파일에 대해서 검증을 진행한 결과고요. 테스트 셋의 데이터가 약 17만 건 정도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양이 많아서 검증 인퍼런스를 하는 데만 한 23분 정도가 걸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유닉스 코더를 모든 데이터셋을 증강하여서 한 48만 더하기 9만, 약 57만 개의 데이터셋으로 성능을 낸 결과 퍼블릭에서 0.9805, 프라이빗에서 0.9808, 각각 퍼블릭 4등, 프라이빗 3등을 하여서 리더보드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모습을 스크린샷으로 찍어봤습니다. 네, 데이터셋의 크기는 52만 쌍으로 되어 있는데 3시간 20분에 걸쳐서 소요했고 A100으로도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려서 낸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